토하고 힐 쪽에다가 볼을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치죠. 이제 두 개를 치면 그래서 보통 보시면 퍼터 연습도 굉장히들 많이 하시고 지금 뭐 로우 싱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술을 드시고 현관 앞에 들어가서 비틀비틀 거려도 뭐 퍼팅 한 최소한 20-30개 하고 이렇게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뭔가 팁 같은 게 좀 없을까요? 그 퍼터에 대한 팁은 제가 지금 퍼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퍼터 혹시 하나 있나요? 네, 퍼터를 주시면은 제가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에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 한두 개 정도만 먼저 그 팁을 좀 드릴게요. 편집을 하셔갖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드라이버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이게 초급자, 중급자분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될 거고 물싱글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을 겁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A, B, C, D 특정한 인물들이 있으면 보기가 쉬운데 제가 제너럴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다면 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물싱글에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싱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드라이버는 특히 이제 하나만 더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 백스윙의 탑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백스윙 초기 단계를 거쳐서 탑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. 이 탑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헤드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헤드 자체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. 이렇게 일로 들어오게 되면 100%이 캐스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누워 있게 된다면은 약간 이제 레이드오프 비슷하게 돼버리면은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항이 더 많아져요. 네, 그래서 이게 막 비틀려서 정타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스퀘어의 탑을 갖는 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퀘어의 탑을 갖고 이제 연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자 똑같은 이 각을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시면 대체적으로 요 팔꿈치의 간격이라든가 요 각도 자체가 그 스퀘어 탑을 만들어 주는 데서는 그래도 제일 이상적일 거예요. 그리고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드로우 칠 때 연습 그 드릴 방법으로도 소개가 되는데 그냥 드라이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가늘게 잡은 오른손은 내가 받치는 그런 느낌이 날 거고 이 왼손은 내가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 느낌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탑의 위치가 드라이버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존 데일리나 김미연 선수처럼 막 넘어가고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건 이제 투어 프로들의 능력이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치면 대부분 보면 헤드가 무거워서 완전히 낮은 빅훅이 나거나 뭐 이런 그 실수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레이드오프는 뭐 다 막 완전히 뭐 생크 비슷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잡아보시고 피니시 쪽은 사실은 뭐 이제 던지고 나서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원 피봇으로 오게 되면 이런 각도가 나오지만 투 피봇으로 되게 되면 이제 거의 쓰는 자세가 나오거든요. 이게 접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 동작은 그 어차피 이제 볼은 이미 떠났고 물론 보링 이렇게 템핀 볼처럼 내가 이제 귀를 맞출 정도로 이렇게 똑바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드라이버는 벌써 뭐 200m 이상 날아갈 때니까 크게 뭐 이 피니시 자세에서는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서 드라이버에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건 아마 그 정도 부분에서 기초적인 거, 그 탑에서의 그런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제 생각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제가 퍼터를 한번 갖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 퍼터 프레젠테이션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실 퍼터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좋죠. 잡았을 경우에.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헤드가 지금처럼 이게 한 45도로 이제 이 토 부분이 내려가 있거나. 여기 말씀하신 네네네.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페이스 밸런스드. 이제 2000년도에 제가 레슨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소개를 했는데,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L자형의 퍼터, 완전히 90도 떨어지는 퍼터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헤드의 이 위치에다가 샤프트를 어떻게 꼽느냐에 따라서 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은 이건 이제 센터처럼 보이지만 센터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가 이제 내려간
그러니까 센터를 약간 좀 번영한, 좀 응용한 그런 샤프트에 꽂으면 이제 그런 퍼터이고, 또 이제 뒤쪽에 꽂혀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페이스 밸런스를 만드는 게 있고, 또 뭐 핑 쉐입처럼 45도가 가고. 그러니까 반달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페이스 밸런스가 나오는데, 요즘은 이 페이스 밸런스의 개념이 조금은 좀 많이 이제 줄어들어요. 그래서 약간 페이스 밸런스의 반달형도 약간 토우가 무거운 세미 토우형의 이제 퍼터들이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, 위에서 바라볼 때 스트로크의 진행 방향이 내가 볼 때는 위에서의 직선이 아니라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약간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. 스트로크의 그런 개념이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식의 스트로크가 이제 커지면서 그 토우 쪽이 약간 좀 미리 닫혀야 되니까, 닫혀야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부터가 토우가 좀 무거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, 대부분 이제 이런 큰 이 스크린 도어 같은 그런 스트로크의 방법은 긴 퍼트를 할 때,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이겠죠. 왜냐하면 긴 퍼트를 똑바로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내는 대신에 짧은 퍼트는 아무래도 좀 그런 형태보다는 직선형의 형태의 그 스트로크를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직선형으로 빼는 게 셋업 자세에서 어렵다. 그리고 이게 90도의 각도 아닌데 어떻게 만드느냐,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퍼팅 바이블 같은 데 보면은 스트로크를 이렇게 똑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, 자, 여기는 스퀘어예요. 볼 맞는 지점이. 그런데 대부분 인에서 아웃으로 밀고 아웃에서 인으로 밀죠. 이렇게. 그래도 어떻습니까? 볼은 맞는 지점은 스퀘어잖아요. 이렇게 맞아도 일자가 돼 있고, 이렇게 맞아도 일자고, 이렇게 맞아도 일자잖아요. 그래서 투어 프로들 보면은 뭐 위라 찬트라든가 뭐 유럽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른 그린에서 이게 볼을 깎는 듯한 느낌으로 치죠. 이렇게 깎는다고 해서 볼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, 볼은 똑바로 가는데 이렇게 굴러가느냐,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 스핀으로 걸어가느냐, 이제 굴러가느냐, 이제 이런 그 개념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. 그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쇼퍼트, 그 다음에 한 5m 안쪽에서. 그래서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, 굳이 내가 스트로크 자체가 막 이렇게 막 약간 그 와이퍼 브러쉬처럼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, 쇼퍼트의 성공 확률은 내가 가급적 좀 스퀘어를 좀 밀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, 그래서 볼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볼이 이제 붙어 있어야 돼요. 붙어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치느냐? 셋업을 해서 토우하고 힐 쪽에다가 볼을 놓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치죠. 이제 두 개를 치면 지금 이제 두 개가 똑같이 날아가는데, 딤플 때문에 똑같이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. 어느 하나가 이제 먼저 나가겠죠. 그렇지만 엇비슷하게 두 개가 다 같이 굴러간다면 내 스트로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토우가 닫히면 오른손의 그립에 힘이 센 거고, 힐 쪽에 볼이 먼저 튀어나가면 페이스가 열려서 맞는 거니까 왼손이 너무 블락킹이 되거나 이제 그립이 좀 세다,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내 그 그립의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이제 양손을 어느 정도로 이제 좀 그 비슷한 느낌으로, 아니면 아예 오른손으로 딱 치실 거면 그냥 그 오른손에 생각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고, 나는 왼손으로 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왼손 한 손으로 해서 본인의 이제 구질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제일 많이 하는 건데, 볼을 이렇게 있으면 뭐 그 제 스윙 영상 보면은 그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볼이 이렇게 있어요. 스트로크 할 때 보면 제가 볼을 어디다 치는 게 맞느냐,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 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? 볼의 중앙. 볼의 중앙이 정답이죠. 왜냐하면 볼은 둥글기 때문에 중앙을 쳤을 때 볼을 밀어내는 힘이 물리학적으로 100%잖아요. 그런데 퍼터 스트로크는 볼 밑에를 쳐야 됩니다. 내가 아무리 볼 밑에를 친다 하더라도 볼은 절대 밑에 안 맞죠. 왜? 볼은 공면이잖아요. 공면이고, 퍼터 페이스는 4도나 3도나 요즘은 2도까지 나와서 거의 90도의 직면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볼을 아무리 밑에 친다 하더라도 내 스트로크는 중앙에 맞게 돼 있고, 퍼터도 마찬가지예요. 퍼터도 밑면과 스윗스폿이 있으면 스윗스폿에 볼이 맞아야지 거리가 일정합니다. 왜 그러냐면, 퍼터는 제작을 할 때 보면은 이 무게 중심 때문에 대부분 350g에서 360g 정도의 헤드 무게가 일반적인 그런 무게인데, 이 뒤에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. 왜냐하면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무게를 맞추려고. 자, 그런데 그 페이스 밸런스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냅니다. 지붕도 있죠, 어떤 경우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페이스 밸런스라는 거는 샤프트가 어디 꽂혔다 하더라도, 자,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건 뭐겠어요?
토우하고 일정하게 이제 그 움직인다라는 뜻이잖아요. 예, 그래서 밑에를 때렸을 때는 볼의 중앙에 맞고, 자 퍼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날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맞았을 때는 소리가 팅팅팅팅 핑핑핑핑 이렇게 의성어처럼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오죠. 근데 내가 볼을 중앙에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 헤드는 올라가면서 맞죠. 올라가면서 맞을 때 난 중앙을 분명히 때리긴 때렸어요. 그런데 내 헤드의 타점은 어디예요? 부분이네. 밑부분에 맞게 되죠. 밑부분에 맞으면 중간에 맞았을 때 경쾌한 소리가 절대로 그렇죠. 안 나오죠. 네, 그래서 이제 퍼터도 스윗스폿이라는 게 중요하고, 이 스윗스폿에 맞아야만 볼은 내가 치는 대로 똑바로 가는데, 주말 골퍼들은 연습을 안 하니까 어때요? 어떤 때 보면 밑에를 쳐갖고 소리는 좋은데 밑에 치다가 보면 뭐 들쑥날쑥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적으로는 중앙이지만 퍼터 페이스로는 볼 가장 하단 부분을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스윗스폿이 맞는다는 거죠. 아, 느낌은 그러니까, 그 하단을 치는 예,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볼은 이제 퍼터는 앞에서부터 임팩트가 딱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가장 빨리 먼저 롤이 되느냐, 이 싸움이에요. 만약에 내가 볼을 쳤는데 빨리 안 돌고 쭉 밀려납니다.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전문 용어들이 이제 다들 알고 계셔서 스키드라고 하잖아요, 이게. 예를 들어서 얼음이나 거울 뭐 이런 데다가 볼을 딱 하면 절대로 안 돕니다, 이렇게. 왜? 밑에 그라운드의 어떤 그 접점하고 내 접점에 그 저항에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.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위를 친다고 생각을 하죠. 왜냐하면 이제 당구에 이제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앞에 치면 밀려나는. 근데 당구는 공이 무겁고, 당구 그 다이라고 해야 되나? 당구대는 그 이 저항점이 없잖아요. 그 대리석 돌판 위에다가 그 초록색 융단을 깔아서 아주 잔디그리나 그런 게임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무게로 인해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제 볼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, 잔디밭에서는 잔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항도 있고,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나가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거리감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. 빨리 이제 굴러가게 만들어서 그 스키드 구간을 좀 좁혀놔줘야 된다는 거죠. 그냥 아예 그게 없이 그냥 처음부터 굴러가는 퍼터라고 해서 뭐 요즘 뭐 선전하는 그런 퍼터들도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면 왜 볼을 밑에를 때려야 되는지, 밑에를 때려서 중앙을 맞았을 때는 볼에 전달하면서 굴리는 힘도 생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약간 좀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그 물싱글들이 싱글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될 겁니다. 네. 오늘 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마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요. 근데 이제 드라이버는 조금 제가 이렇게 너무 두서없이 이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해를 좀 못하실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, 끊어서 이제 편집하다 보면, 그리고 제 영상 찾아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, 아마.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요. 뭐 네. 그럼 나중에 또 제가 예, 그 프로님께 뭐라 그래야 되나, 와주세요. 네, 제가 한번 또 올게요. 또 그리고 반응을 봐서 네.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.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그 싱글들, 물싱글에서 이제 중급 싱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70대 중반 정도 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,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. 저도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정말 좋은 실력을 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도움이 됐을 거고, 정 뭐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제가 미니스커트 입고라도 다음에는 제가 레슨을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